안녕하세요. 감성수학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진선여고 수투 중간고사 범위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난이도가 쉬우니 그걸 넘어가고 7번부터 풀 건데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잘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번 문제에서는 fx가 분수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분수함수는 반드시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자,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k 플러스 1에다가 x,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는 겁니다.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k제곱 2k 나오고 마이너스 4k 나오니까 마이너스 2k 1 나오고 16 빼면은 1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정수들을 다 더하면 7이 되겠네요. 자, 이 7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좀 그림이 흐리게 돼 있어서 진하게 한번 다시 덧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과 이렇게 Y축이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1,3에서 이렇게, 그리고 2,0에서 이렇게, 3부터 5까지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값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x분의 1을 h라고 치환을 했을 때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h는 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의 식을 갖다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h분의 f k 플러스 h 마이너스 fk,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 h는 0으로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f'k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까지 씌워주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f'k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h가 단순히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0 플러스로 가고 있죠. 0 플러스. 그래서 이 h가 0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f'k가 아니라 f'k의 우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게요. 플러스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f'1뿔, f'2뿔, f'3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1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는 얘니까 1이 될 거고, 3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는 얘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3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는 f'제곱과 이 fx가 항상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게 돼주면, 자, f'을 제곱한 것과 그 다음에 이 fx가 똑같다 라는 식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의 xn승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왼쪽에서 나오는 최고차항은 얘를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얘를 전체를 제곱한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최고차항은 2ax n승이 되겠죠.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a제곱 n제곱 x의 2n-2승, 그리고 오른쪽은 2a x n승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2n-2와 자, n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이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fx는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주게 되면 4a 제곱이 2a가 되기 때문에 a는 자,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fx가 최고차항이 2분의 1 x제곱인 2차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ax 플러스 b 라고 둬도 되고,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로 둬도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자, f'x는 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우변에 있는 식은 fx를 2배 한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이 2b와 똑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처음부터 fx는 f4가 0이었기 때문에 4를 한번 대입해주면, 얘한테 4를 넣어주면 8 플러스 그 다음에 4a 플러스 얘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자,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 b가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f2와 f5를 넣어서 두 개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두 개 곱하는 건 계산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두 개 곱해주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여기 잘 보면 기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기함수라고 나와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한번 진하게 다시 표시를 한번 해주고,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점 대칭해서 얘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를 원점 대칭하면, 그리고 여기는 여기로 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여기서의 좌극한 값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 마이너스는 자, 여기서 왼쪽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 11번부터 좀 난이도가 급격하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f3x 그리고 g 3분의 1x 얘가 fx 플러스 gx 와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지금 보니까 f3과 g 9분의 1을 더했더니 f3분의 1 더하기 g1과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3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한번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f3 플러스 g3분의 1은 자, f1과 g1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g9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x 대신에 3분의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F3 플러스 G9분의 1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식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더해주게 되면 G3분의 1과 G3분의 1 없어지고 F1과 F1이 사라지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좌변은 F3 더하기 G9분의 1이 되고 우변은 F3분의 1 더하기 G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맞다는 걸 자,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니은의 식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지금 보니까 F3과 G1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F3과 G1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F3x와 Gx가 같이 묶여있는 형태죠. 그래서 Gx를 왼쪽으로 넘기고 G3분의 1x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될 거고 Gx를 넘겼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이 fx 빼기 g에다가 3분의 1x 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지금 딱 보면 x끼리 보면 3배 차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3분의 1x를 집어넣게 되면 x 대신에 3분의 1x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얘랑 똑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또 3분의 1을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3의 n승분의 1 x 빼기 g에다가 얘는 3분의 1배 차이 나니까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1 x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조건에서 지금 앞에 조건에 보면 지금 이런 조건이 있죠. 리미트 3의 n승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하면 이 n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이 결론적으로는 0으로 수렴한다. 결론적으로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F0 빼기 G0 과도 똑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3 빼기 G1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얘가 지금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얘가 항상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죠. f-3 빼기 g-1도 0이다 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디귿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도 이걸 한번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fx가 기함수일 때 gx도 기함수냐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fx끼리 묶고 gx끼리 묶고 있으니까 넘겨서 fx는 fx끼리 gx는 gx끼리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썼다고 했을 때 fx가 기함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fx가 기함수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f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냐면 얘를 잘 보면, 이 형태를 잘 보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한 거랑 똑같죠. 얘한테 마이너스를 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 뒤에 있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를 한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x 플러스 g에다가 3분의 1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똑같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한번 잘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x 마이너스 g-3분의 1x가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gx 플러스 g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x랑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얘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부호가 지금 바뀌었죠, 앞에가. 그렇다는 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얘가 hx라고 했을 때 이 hx가 기함수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함수면 얘네 각각이 지금 기함수냐 라는 걸 디귿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자, 얘는 너무 간단한 발례가 있어서 발례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기함수라고 해서 얘는 기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자, 간단하게 gx를 상수항이 있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이 가장 간단하겠죠. 상수항이 있는 1차 함수. 자, 그러면 g 마이너스 x 빼기 g 마이너스 3분의 1x를 직접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그러니까 상수가 그냥 사라지게 돼요. 상수가 사라지고 1차식만 남으니까 얘는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죠. 하지만 gx 자체는 기함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gx는 좀 간단한 발례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gx를 요까지 식을 이끌어내는 거까지도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얘가 기함수를 판단하는 거 또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발례로 간단하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는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어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라고 했을 때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제 그럼 gx가 fx랑 만나는지, 지금 원과 직선이 언제 만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넘긴 다음에 4 더해주고 1 더해주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되겠죠.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에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얘가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5 빼기 k의 절대값이 5가 되는 것. 자, 그럼 k가 0과 1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0과 10일 때 fx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k축에다가 fx가 0일 때와 10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얘가 0과 10 사이가 되면은 0과 10 사이가 되면은 거리 자체가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4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분자가 5보다 작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0과 10일 때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 바깥 부분에서는 안 만나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fk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2차 함수인데 지금 g1이 0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fx와 gx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얘가 불연속인 점이 1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fx가 지금 불연속인 점이 0과 k죠. 0과 10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점에서 얘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gx가 얘네들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gx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x-1은 반드시 일단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0 또는 10을 하나만 인수로 더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gx가 얘 또는 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g5의 최대값이에요. gx가 2개 나왔기 때문에 5를 대입해서 더 크게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얘한테 5를 대입해 주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 얘한테 5를 대입해 주면 5 넣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큰 값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흐려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AC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점 P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움직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원 O와 삼각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fx라고 했어요. 그럼 fx가 불연속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불연속인 점이라고 의심되는 점은 어디냐면 얘가 이 꼭지점을 지날 때가 불연속인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일 때? 이 길이가 2가 될 때 처음으로 불연속인 점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불연속점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이 반지름이 얘한테 접할 때,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가 2일 때 얘한테 접하면서 또 불연속인 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불연속인 점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번엔 얘한테 접할 때 이 길이가 2일 때 중심이 여기 있겠죠. 또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여기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2일 때 한 요 정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불연속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P가 움직이면서 P가 이 점을 지날 때 첫 번째 나오고요. P가 BC에 접할 때 또 하나 나오게 되고요. PC가 AB에 접할 때 또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 원 자체가 C를 지날 때, 그래서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 P가 A를 지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길이가 2만큼 떨어질 때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불연속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록색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와서 원이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2.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4란 말이에요. 길이비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길이비가 1대 2인 닮은 비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도 2분의 5, 이 길이도 2분의 5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5일 때도 하나 불연속점이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접할 때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도 지금 닮음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지금 얘가 5대 3이기 때문에 얘한테 3분의 5를 곱해준 게 이 길이가 됩니다. 3분의 5를 곱해주면 3분의 10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일 때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지날 때는 중심이 여기 있고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 길이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일 때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게 알파.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이 되는 A의 개수를 N은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3개를 다 곱해주면 3N 알파
얘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곱한 값은, 자, 지금 이 부분을 다 더하면 6분의 55가 나옵니다. 그래서 6분의 55에다가 알파가 n이 4니까 11을 곱해서 다시 6분의 55가 아니라 6분의 65죠. 6분의 65 이렇게 되고 11을 곱해서 1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30이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1짜리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직선이 있는데 교점의 개수 GT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t가 일단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t, 0을 지나고 0,2t 제곱을 지나게 되는, 이 두 점을 지나게 되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더 멀어지겠죠.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1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t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 1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얘가 t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가 1일 때의 1차 함수와 마이너스 1일 때의 1차 함수에서 뭔가 접하거나 좀 변화가 생겼겠죠. 그럼 그때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하면, 자,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0과 0,2를 지나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0과 0,2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 두 상황에서만 지금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 2차 함수가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2차 함수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분명히 이 1차 함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도 우함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y절편은 k 라고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언제 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미분에서 이 노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찾으면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이 1,0을 지나니까 여기서 접하려면 초록색 2차 함수도 당연히 1,0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k가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14번 마무리하고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접선의 개수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조금 그동안 못 봤던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번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인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인 2차 함수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일단 가조건에서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얘를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fx가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그 알파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음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일 건데, 알파, 베타가 변곡점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그려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그려질 수 있을 건데,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얘도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라는 거죠. 그 중에서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바로 얘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조건을 봤더니 알파보다 큰 t에 대해서 점 t, t라는 거는 기울기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 2차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1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밖에 한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이 몇 개가 생기는지 이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보통 수투에서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접선 방정식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접선 방정식을 세워서 t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죠. 이게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지금 변곡점이죠.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x좌표가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을 했다 그은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자, 먼저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점 하나를 딱 잡고 접선을 그리면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3개. 자, 그러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3개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한 점 잡고 이 부분에서 한 점 잡고 접선을 그리면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하나.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여기도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곡선 또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위에 한 점. 자,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거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2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알파보다 큰 t에 대해서는 접선을 무조건 그릴 수가 있는 게 한 개다 라고 했어요. 접선을 무조건 하나만 그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알파보다 큰 이 오른쪽 범위, 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는 gx가 반드시 1번 영역에만 그려져야 돼요. 1번 영역에만. 근데 최고창이 음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1번 영역이 그려지게 되면 반드시 3번 영역을 뚫고 지나오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애는 안 되고 아래쪽에 있는 1번 영역에만 그려져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1번 영역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라 조건을 봤더니 알파, 2 알파 플러스 2, g 알파 플러스 2에 대해서는 접선 개수가 2개다. 그러니까 이 곡선 또는 이 직선 위에 한 점만큼은 올라온다.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점을 알파, 2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딱 맞는 상황이 되죠. 알파보다 큰 쪽에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2에 대해서는 접선 2개 그릴 수 있다.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조건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G알파가 G 알파 플러스 2와 똑같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알파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fx랑 gx를 좀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는 최고차항이 1이면서 알파, 베타 대칭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 대칭인 함수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기함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세우죠. 짝수, 차수 다 없애고 홀수, 차수만 남기고 세우죠. 근데 얘는 0,0 대칭인데 0,0 대칭이 아니라 알파, 베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얘가 이제 알파, 베타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gx는 어떻게 세울까요? gx는 지금 보면 알파에서의 함수값이랑 알파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지금 알파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면서 그 다음에 대칭축이 알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감마 이렇게 더해주면 fx와 gx가 간단하게 세워진 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이용할 거냐면 이 fx의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과 이 gx의 알파 플러스 2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일치한다
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 위에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니까 일단 알파 프라임을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을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이 3x-알파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마이너스 2배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게 G 프라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K가 되겠죠. 기울기가 K가 되면서 얘로 만든 접선 방정식은, 자, 뒤에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K고 지나는 점이 알파, F알파니까 F알파는 K죠. 그래서 뒤에 플러스 K. F알파는 여기다 알파를 넣어야죠. F알파는 베타죠.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접선 방정식을 세우면, 자, 알파 플러스 2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지나는 점이 알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를 얘한테 대입한 값.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된다 라고 하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부터 볼게요. 기울기가 K고 마이너스 2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한번 보면 K에다가 알파 곱하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고 베타를 더하면 지금 K가 마이너스 2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랑 얘를 곱해주면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 빼기 1 플러스 감마.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2알파랑 2알파가 사라지고 계산을 해주면, 자,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의 연립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베타랑 감마가 정확하게 값으로 나오지 않아요. 각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하는 걸 한번 보면 F알파 플러스 3에서 G알파 플러스 3을 빼라 라고 되었어요. 그럼 F알파 플러스 3은 얘한테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한 거니까, 자,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빼기 Gx에다가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한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4 플러스 감마.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근데 K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3K를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플러스 4니까 얘까지 더해주면 25가 되겠죠. 25, 그 다음에 베타 빼기 감마. 뒤에 얘가 베타 빼기 감마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얘가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8 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처음에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웠고, fx랑 gx식을 간단하게 세우는 것도 어려웠고, 거기서 계산을 끝까지 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도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이게 베타랑 감마가 정확하게 값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잘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를 지금 변형을 한 건데 좀 많이 어려워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x가 t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 두 가지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밑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리게 되면 3에서 접하고 0,4분의 9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0,11을 지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11을 지나면서 이렇게 뒤집어진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위해서 얘와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자, 지금 연립을 해주게 되면 쟤네들의 근이 마이너스 3과 5분의 13이 나오게 됩니다. 5분의 13은 3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 안쪽에서 만날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5분의 13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를 t를 기준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걔와 t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t가 한번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t라고 생각하면 t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아래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위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tx라는 것은 이 함수 값을, 이 길이를 기울기로 갖는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 교점을 기준으로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 이 교점을 기준으로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 이걸 몰라요. 일일이 대입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끊어진 점과 tx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은 t, t제곱을 항상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겁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또 얘도 조금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과 교점을 한번 다 구해보는 거예요. 얘랑 이제 4분의 1 x-3 제곱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과 저 위에 있는 함수 얘와의 교점을 구하면 얘도 마이너스 3과 2라는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렸을 때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동시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다 체크해 보면 여기가 지금 자 지고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 그래서 마이너스 3, 2, 1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점의 개수가 gt라는 함수인데 gt의 그래프를 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것은 t, t제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t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t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아래에 있는 함수, 밑에 있는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왼쪽에는 위에 있는 함수, 얘도 이쪽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는 여기서 딱 하나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딱 마이너스 3일 때도 한번 볼게요.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얘를 기준으로 딱 나눠질 거고 t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딱 얘의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해보면 미분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왼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빨간색 함수의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tx가 지금 딱 접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얘가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죠. 이렇게 딱 채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올 때도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다가 기울기가 0이 될 때 조금 달라지게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면 t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랑 얘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0일 때 2가 됩니다. 이렇게 2가 이렇게. 자, 그럼 0보다 클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보다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보다 조금 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fx는 한 요 정도로 뭐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럼 교점의 개수가 또 1개, 2개, 3개가 되니까 이때도 3개가 되는 겁니다. 3개가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여기 1,1이라는 교점을 지나는 순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원래 함수죠 얘가.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t가 1일 때, 자, t가 1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얘가 fx, 그 다음에 이렇게가 fx, 그 다음에 tx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만나고, 밑에서 하나 만나고, 총 3개의 교점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교점에서 하나 만나고, 끝에 가서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 얘랑 또 하나 만나고,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커졌다고 생각하면 1이랑 2 사이 한 요 정도를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부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위에서는 얘가 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tx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안 만나죠. 교점이 없죠. 그럼 이쪽에서 하나 만나고 밑에 쪽에서 또 하나 만나니까 1보다 클 때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2일 때, 자, 여기를 지날 때 fx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생길 거고 위에서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tx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뚫린 구멍이어서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만 지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가 이쪽에서 안 만나고 왼쪽에서 하나 만나고 오른쪽에서도 또 하나 만나게 되죠. 그래서 2일 때도 2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2일 때도 지금 2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한번 볼게요.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크면 t가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서 fx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x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왼쪽에서 2개, 끝에서 3개 만나서 3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다시 3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0, 1, 2라는 3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GT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걔랑 3차 함수 지금 HT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HT가 0, 1, 2라는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HT는 T,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T-2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3만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이동해 가면서 교점을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헷갈려요. 좀 정확하게 그려보고 그림도 좀 여러 개 그려보면서 조금 찾아보는 게, 하나씩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조금 많이 어려웠고 이제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도 지금 fx가 보면은 2개로 나눠져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를 그려보면, 자, 위에 있는 함수가 0,1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진 함수,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밑에 있는 함수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k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다항 함수 gx가 있어서 fx 곱하기 gx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드는 gx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차수가 낮은 게 gk다 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gx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fx는 지금 불연속인 점이 존재하고 첨점이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다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 가능이 되려면 연속부터 만족해야 되겠죠.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불연속점에서 한번 볼게요. 불연속점. 자, 불연속점에서는 fx 자체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달라요. 자, 지금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 되고 B라는 점에서 첨점을 갖는다고 지금 가정해 볼게요. 이 그림 생각하지 않고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 되고 B라는 점에서 첨점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점에서 지금 불연속인데 그럼 얘가 A에서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다르죠? 그럼 GX가 얘네들 곱해서 똑같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X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X-A라는 애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미분계수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곱의 미분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얘도 첫 번째 불연속인 점부터 판단해 볼게요. 자, 불연속인 점은 이미 GX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얘가 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불연속인 점은 얘가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도 또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A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A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프라임도 A에서 0 되려면 X제곱을 일단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연속인 점에서는 X- 그때 인수를 적어도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이번엔 첨점일 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첨점일 때는 이미 연속이죠. fx가 이미 연속이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얘는 뭐 조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이 미분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첨점일 때는 연속이니까 이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연속이고 얘도 지금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해요. 근데 얘가 문제죠. 첨점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달라요. 지금 얘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말하는 거죠. 걔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gx가 0이 돼야 돼요. gx가 0. 그러니까 얘는 b-a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나서 한번 gx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불연속인 점에서는 인수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첨점에서는 인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k가 음수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k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해 볼게요.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얘가 그려지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얘가 그려지고, 그럼 불연속인 점이 지금 딱 하나 존재하죠. 0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을 때는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에선 인수 2개, 그러니까 x제곱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1일 때 -1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0,1에서 만나니까 불연속인 점은 존재하지 않고 첨점만 생기게 돼요. 첨점만 생기게 되는데 첨점에서는 인수 하나면 충분하겠죠. -1보다 조금 키워볼게요. 한 요 정도로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불연속인 점이 하나 생기죠. 불연속인 점이 하나 생기니까 k가 -1부터 지금 0까지는 0에서 인수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0일 때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0일 때 이렇게 되면 얘도 불연속인 점 하나니까 0도 이렇게 포함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0보다 한번 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0보다 커서 k가 한 요 정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불연속점 하나, 첨점 하나 생기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0에서 불연속점 하나 생겼으니까 x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 k에서 첨점 생겼으니까 x-k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0,1을 지날 때,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k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딱 되는 거고, k가 1이 되는 순간, 자, k가 1이 되는 순간은 여기에 그래프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이 노란색은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가 1이죠. -1이죠. 근데 얘도 2차 함수도 미분을 해서 0을 넣게 되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첨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점 하나만 존재해서 x-1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1보다 클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불연속점 하나, 또 마찬가지로 k에서 첨점 하나,
그러니까 x제곱과 x-k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gx가 되는 거예요. 얘가 gx. gk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차수 가장 낮은 걸 찾았으니까 gk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hk가 gk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k를 구할 건데, hk는 gk에다 x 대신에 2를 대입한 게 hk예요. 저 hk를 한번 써보면, 자, hk를 똑같이 쓰면 이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죠. 그럼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 x 대신에 2 대입한 것만 왼쪽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hk가 4가 되는 거고, 이때는 2, 이때는 마찬가지로 4, 이때는 4에다가 2-k, 이때는 1, 이때는 4에다가 2-k. 지금 얘가 g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구하는 걸 봤더니 gk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k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한번 다시 그려보고,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4라는 값을 갖죠. 4라는 값을 이렇게 갖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2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4가 되고, 여기가 2라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다시 4,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저 1차 함수가 그려지죠. 저 1차 함수는 일단 0,8을 지나요. 0,8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0에서는 얘한테 색칠이 되겠죠. 0,8을 지나고 1,4를 지나겠네요. 1,4를 지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는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다시 1차 함수가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불연속인 점이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되겠죠. 그래서 hk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3이라는 값은, h3은 요게 해당되죠?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까지 풀어봤고,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17번이. 그럼 이어서 단답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답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과 19번은 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20번 문제로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자, 1학년 때 저거 배웠던 내용인데, 저렇게 지금 개수가 거꾸로 되어 있죠. 얘는 1a, bc, cba, 1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서로 그늘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났으면 좀 쉽게 풀렸을 거고, 기억이 안 났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역수의 근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b에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c에다가 알파 제곱분의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얘는 지금 뭐냐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다 x 대신에 알파분의 1 집어넣은 거죠. 얘한테 알파분의 1 집어넣었더니 0 나왔으니까 얘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역수의 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조건을 봤더니 g3분의 1이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있고 지금 gx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gx가 3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말 때문에 fx는 3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게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지금 극한을 걸었는데, 지금 분명히 fx가 3 넣었을 때 0 나온다고 했는데 0으로 안 가죠. 그렇다는 건 gx도 3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도 3을 근으로 가지니까
fx는 3분의 1을 또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fx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3과 3분의 1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이 일단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실근의 곱이 지금 상수항이 c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면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뒤에 x 플러스 c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gx를 한번 세워보면 gx도 마찬가지로 x-3과 x-3분의 1을 근으로 갖게 되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c를 근으로 가지니까 또 뭘 근으로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c분의 1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c니까 앞에다 c만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g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한번 나 조건을 풀어볼게요. 나 조건이 gx분의 fx죠. gx분의 fx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자, 앞에다가 여기다 리미트 x는 3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x-3 x-3분의 1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이제 3 플러스 c 나누기 c 곱하기 3배의 c 플러스 1 얘가 지금 11분의 1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c를 계산하게 되면 c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c가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fx랑 gx가 완벽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어서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지우고 x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해라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약분되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답형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객관식이 많이 좀 어려웠죠. 객관식의 킬러 문제가 뭐 대충 봐도 막 여러 개 한 3-4개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답형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객관식에서 좀 시간 분배를 못한 친구들은 서답형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좀 시간 배분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던 시험지 같습니다.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